네, 저희는 지금 화공과고요. 화공과에서 이제 실습 수업이 일주일에 한 5시간, 6시간씩 있게 되는데 그 결과물을 학생들하고 이제 팔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를 만들고 배양토를 만들어서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화분을 가지고 이제 아이템화 시켜서 아이디어화 시켜서 그거를 어떻게 판매할 거고 고객을 누구로 설정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진행을 할 때 창업 융합 수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발휘한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이니까 거꾸로 창업 교육을 기업가 정신 교육하는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보다는 창업 교육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더 좋고 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 교육을 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챕터 3은 가장 큰 줄기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교재나 다른 어떤 데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서 직접 한번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빠져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2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문 단계에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고 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아이템 리쉐이핑 과정부터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중간중간에 녹아있는 그런 형태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익 모델까지 만들고 나면, 검증까지 받고 나면 마케팅 어떤 전략도 어느 정도 세워지는 그런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하실 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어떤 마케팅 툴도 같이 교육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동시에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챕터 3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진행을 하시다 보면 책 내용 색깔이 조금 달라지면서 비즈니스 플랜 작성 포인트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보시면 내용이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자칫 이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우리 기준에서 생각을 한 내용이었다면, 그것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어떤 이제 관점을 바꿔서 한번 우리 아이템을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나름대로 이제 시장 검증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부분까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워크시트를 다 채워가면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구체적으로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주시면 되게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시작을 한 게 지금 횟수로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일단 학생들이 말을 할 줄 알게 된 거거든요. 조금 논리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설득할 때 근거를 대고 그 사람들한테 공감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단 저는 가장 큰 보편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보면 학생들이 주변에 이제 다니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서 이거 조금 이상한데? 좀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꼭 내 기준이 아니고 딴 사람 기준에서 이런 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감 능력 같은 게 조금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협업 능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협업을 하려면 공감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협업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가 좀 학생들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제3의 진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창업이 다가오면서 진로 교육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지금 학생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후를 살아갈 학생들인데, 저희 세대 때 배웠던 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직업사회가 계속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유명한 어떤 미래학자들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할 정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옛날 세대의 지식을 이 학생들한테 가르쳤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런 변화에 어떤 변화가 오든 간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내가 살아남을 건지에 대한 그런 능력, 보편적인 그런 능력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활동해보는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 벤처 디스커버리 교재를 활용을 해서 창업 교육을 도구로 활용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직접 워크시트를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연수들을 다녀볼 때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사례 발표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직접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배우고 싶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연수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고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실제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을 하시는 거라서 실제로 한번 배워보시면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지, 바로 그냥 단순히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창업 교육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남한테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로부터 시작을 하고 나 자신부터 발견한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는, 보다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연수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배워와서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적용을 시키려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다르니까. 그리고 올해 학생 다르고 내년 학생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혼자 고민하셔서 혼자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그 학생들 수준에 맞고 상황에 맞게 더 재밌게 잘 진행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만 진행을 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면 할 수 있겠냐? 그럼 학생들이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수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상황에 맞게, 학생들 수준에 맞게 재밌게 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